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이죠. 아주 잘난 척하면서 청와대를 비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미 기자 시절부터 김의겸은 문패거리와 각별한 관계를 가지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출신 중에 청와대에 그리고 국회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자는 5년 동안 정치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기자를 하면서 정권을 위해서 엉터리 보도를 하고 그 결과로 이후에 청와대 기어 들어갔다가 심지어 행정관으로 기어 들어간 여자 하나는 지금 벌써 메리츠 무슨 종합금융입니까? 거기에 어디에 상무급 간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대예요. 그래서 기자가 무슨 일을 해도 용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을 이제 처절하게 우리가 깨부숴야 됩니다. 기자가 아니라 이건 걸레지요. 기자가 남에 대해서 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용인되는 것은 기자가 사회의 목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사회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균형을 만들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인정해 준 건데, 이 기자들이라는 게 지금 대다수가 권력에 붙어먹고 그 중에 특이하게 붙어먹은 자들 중에 하나가 김의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정치 5년 동안 그만둔 지 5년 동안은 정치를 못하게 하고, 하려면 5년 굶은 다음에 정치해라. 이래야 붙어먹는 기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날 언론에서 TV에서 글 쓰고 TV 놓다가 갑자기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어 나오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의겸이 또 할 거는 다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요, 그리 바빠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밤낮 없이 그야말로 잠은 잘까 싶을 게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 수백 명이 물어대고 온 사방에서 전화 오고, 그런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작년에 16억 빚을 지고 25억 건물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자, 재산 공개에서 김의겸은 얼마를 신고했는가 하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자신과 가족 명의로 12억 1259만 6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종로구 옥인동의 다세대 주택 전세권 4억 8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에 근린생활시설 전세권 5,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주요 재산으로 해서 전체 12억 1259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빚을 16억을 져가지고 빚을 16억을 안고 25억짜리 흑석동에 재개발 지역에 조그만한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이 빚을 16억을 안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작년에 25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자, 그 내역을 좀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10억 등 16억을 빌어가지고 이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지역은 작년 5월에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 뉴타운 제9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의겸은 7월 달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정부가 2017년에 파리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을 내고, 또 작년에는 9.13 대책이라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희금은 부동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청와대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가족 데리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투기를 청와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건물을 사는 아주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샀느냐 하니 자기는 사실상 무료인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해서 살고 살던 집에 전세 계약금 4억 8천, 그게 이제 모태가 되어가지고 25억 7천짜리를 샀는데 그럼 4억 8천으로 어떻게 25억 7천을 사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지난해 8월 전 재산 14억을 투자하고 대변인 될 때 12억이었는데 또 그 사이에 재산이 2억이 늘어났나 봐요. 국민은행 대출 10억과 지인에게 빌린 돈 1억을 합쳐서 25억 7천만 원을 샀다. 30년 무주택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내용을 보면 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 2,080만 원을 대출받았고 4인 간의 채무도 3억 6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흑석동 건물에 지금 세입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세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6,500만 원, 이걸 포함하면 총 16억 4,580만 원의 빚을 지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한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대출한 빚, 또 개인한테 채무, 그리고 세입자에게 전세권, 이런 것까지 총 16억 4,580만 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교사인 김의겸 부인이 퇴직금이 2,775만 원, 청와대 관사로 입주하면서 생긴 주택 전세 보증금 4억 8천만 원, 이걸 다 모아서 이 건물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은 80년에 지어졌는데 찾아가 보니까 2층은 이미 폐업한 상황이었고, 술집인데 폐업을 했고, 오후 8시인데 1층에 있는 고깃집과 치킨집 2개 있었는데 치킨집은 오후 8시에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밤에 건물도 사람도 없고 공실도 많다. 재개발을 노린 거다. 이런 허름한 건물을 25억이나 주고 살다면 결국은 한마디로 고급 아파트가 들어올 거니 거기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차액을 노리고 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김희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상가세를 놓고 살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개발 지역이라고 다 확정되고 사실상으로 재개발 지역 안에 딱지 산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로 인한 차익, 그러니까 진영이 용산에 참사가 일어난 옆에 땅을 사서 뭐 5억 들여서 뭐 26억을 벌었니 어쩌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희겸도 그게 아니라면 미친놈도 아니고 재개발 지역에다가 16억의 빚을 지고 이런 걸 사요. 지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빚을 지고 건물을 사요. 전 재산을 들어서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빚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부동산 전문 교수는 건물 상태로 볼 때 거주 목적보다 세를 주고 적당히 관리하다 재개발 이후 조합원 권리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청산 후에 현금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받으려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한 채가 아니라 한 두세 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쓴 게요. 김희겸은 재산 신고에서 이 건물 면적을 120.5평방미터라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241인데 마누라와 절반씩을 나누어 가지고 공유하고 있고, 마누라가 가진 지분을 이번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거죠. 자,
그러면 240평방미터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77평 뭐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전에 그 아파트의 핵심 지역에 77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닥 평수가 그걸로 나중에 아파트로 환산해서 받을 때 가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평당 한 3천 몇백만 원 지인 땅이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 김의겸이가 은행한테 이 대출을 이렇게 받고 또 사인간의 채무도 또 누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뇌물 받은 거죠. 김의겸의 3억 6천만 원짜리 사인간의 채무도 이거 이자 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뇌물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김의겸은 해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빚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세금은 그래도 뭐 지가 내는 돈이 없으니까 그건 빼고 이 건물을 사는데 들어간 채무가 13억 8,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리 4%, 근데 보통 사람 이것보다 크죠.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4%라고 하면 한 달에 46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김의겸은 부인도 교사하다가 퇴직했고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마 세금 빼고 보험료 내고 나면 김의겸 월급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이 돈 내고 나면. 그러면 김의겸은 뭔 돈으로 먹고 삽니까? 돈을 전부 털어서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 은행이나 개인 빚 이자만 해도 46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청와대 1급 공무원이죠. 1급 공무원 아마 연봉이라는 게 1년에 해봤자 한 8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뭐 한 600 몇십만 원쯤 될 낀데 근데 그 돈 중에 세금 나가잖아요. 의료보험 나가잖아요. 뭐 국민연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하는 거 빼버리고 나면 한 500 몇십만 원 남을 건데 그 중에 460만 원을 이 이자를 내버리면 김의겸은 손가락 빨고 삽니까? 그러면 김의겸은 돈이 따로 어디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김의겸이 살아가는 법이 정말 저는 궁금해요. 자, 김의겸은 한겨레 기자 시절에 조선일보 보면 저소득층을 대변하면서 칼럼을 쓰면서 전세값을 대내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 배 뛰고 돈방석에 앉고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 고등학교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오라고 썼는데 이 건물 구매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흑석동 이 구지역이 재개발이 가장 빨리 되는 지역이라가 가장 먼저 성부를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재개발 딱지를 샀다라는 거고요. 자, 이 지역은 2017년 11월 30일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인가를 했고 작년 5월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확 진행되는데 김의겸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까지 됐으면 사업 인가 나왔고 선정이 됐으면 최고 고가일 텐데 재개발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샀어요. 아파트는 2022년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자, 문정권이 2017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5년이면 2022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으니 있는 돈 다 갖다 넣어서 월급 받으면 이자 내면 남는 돈 하나 없어도 누군가가 돈을 갖다 주거나 생기는 데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 하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있는 돈 싹 끌고 빚 낼 수 있는 거 다 내고 전세 끼고 그 건물 하나 딱지 사놓으면 결국은 2022년에 이제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제 자기는 거기 가서 아파트를 몇 개 받으면 된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의겸은 재작년 11월 30일 사업 인가가 나왔어요. 작년 5월에 시공사로 선정되었어요. 롯데가. 그런데 7월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보통 사람은 이 1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빌려서 곧바로 갖다 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김의겸은 롯데 이 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이런 정보를 혹시 알았는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관련되어서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알았는지 어쨌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나 돈을 세게 벌 수 있는 데가 없느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고 다니다가 누군가 김의겸에게 이런 정보를 찔러줘서 김의겸은 미리 돈을 다 정리하고 준비했다가 보통 사람은 돈 정리 그리고 대출 이런 데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 타이밍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전해지면 좀 이따가 이제 이 재개발 조합이 이제 이 건물을 전부 신탁을 걸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샀다라는 거는 아마 김의겸은 일찌감치 지금 이런 개발 정보들을 탐지하다가 여기로 정해놓고 돈 준비를 끝내놓고 신속하게 산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될 거다 봅니다. 문 정권은 집권 이후 부동산 폭등을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 지역에 대한 그 과열을 막는 걸 비롯해서 온갖 형태의 11건의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쏟아냈는데 그 투기 방지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김의겸은 한마디로 어디서 정보를 제대로 듣고 완전히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 딱지를 산 겁니다. 자, 청와대 대변인이 온갖 정부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본인 재산의 12억인데 그 2배가 넘는 20억 7천만 원짜리 재개발 지역 건물을 산 겁니다. 제가 김의겸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13억 8천만 원짜리 빚이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은 감당이 불가하지요. 김의겸이 2022년까지 대변인을 5년 내내 한다고 보장을 받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밥줄이 끊어지면 나도 백수인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 임기가 없는 내일이라도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게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지금 김의겸이 이게 보도가 돼서 이제 언제 또 쫓겨날지도 모르지요. 아니 밀고 가겠지만은 그런 임기도 없는 청와대 대변인이 뭘 믿고 어떻게 이자를 낼 거라고 또 나중에 거기에 아파트를 받든 상가를 받든 받는다 칩시다. 받아도 그걸 현금화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릴 건데 김의겸은 2022년까지도 절대 대변인 못해요. 그건 내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쫓겨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빚을 13억 8천만 원을 냈느냐. 보통 사람은 하루에 한 달에 이자가 460만 원씩 날라오면 그걸 누가 감당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김의겸이 이렇게 한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을 했냐, 암호화폐를 해서 떼돈을 벌었냐. 실제 벌어놓은 게 좀 있어서 거기서 이자를 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거기서 4인간의 채무는 진짜 4인간의 채무가 맞느냐. 자기 거 다 정리하고도 거기에 전세금 이렇게 넘겨받고도 비는 부분, 은행 대출하고 비는 부분. 그런데 재산 신고는 12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돈 12억, 부인 퇴직금 2억, 그러면 합쳐서 14억이 돼요. 그러니까 김의겸이 지도는 14억이라고 보면 근데 14억 중에서 정리 안 되는 돈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빚을 갖다가 13억 8천만 원을 냈고 25억 7천만 원 중에 자기 돈은 12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의겸은 자기 돈 12억과 빚 13억 8천만 원을 내가지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지 있는 거 탈탈 털은 것보다 더 많은 빚을 냈는데 여기에서 4인간 채무 3억 6천만 원이라는 것도 누구한테 빌렸는지 여기는 이자를 냈는지 자 작년에 이미 건물을 7월 달에 살 때 돈을 다 지불했을 거니까 4인간 채무 3억
6천만 원이라면 그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럼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라면 이자를 한 8개월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 9개월을요? 그러면 김의겸은 이 이자를 누구한테 얼마를 냈는지, 만약에 김의겸이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빌렸다면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고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간접성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 돈의 주인은 김의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은 이 3억 6천만 원은 또 어디서 나온 건지 소명을 해야 되고 이자 낸 여부도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소명을 못하거나 이자를 안 냈다면 이것은 뇌물로 간주되어서 김의겸은 조사 대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 돈이 좀 생겨서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사놓는 이런 형태의 짓거리를 한 게 아닌가도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김의겸은 지금까지 정권을 방어하는 데 발휘했던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번에 흑석동에 25억짜리 건물을 산 데에 대해서 그 해명을 해라는 겁니다. 나는 해명하지 않으면 김의겸이 한마디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해서 큰 돈을 어디서 벌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빚은 형식적으로 원래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떼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갖고 빌딩 같은 걸 살 때 일부러 빚을 내잖아요. 그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야 돈의 출처가 해명이 되니까. 그래 갖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공직에 벗어나면 설거머니 있는 돈으로 빚을 꺼버리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빚을 13억 8천만 원을 지고 2022년까지 지금부터 4년을 끌고 간다? 작년 2018년부터라고 보면 4년을 끌고 가는 것이 그게 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요. 1년에 이자만 한 7천만 원쯤 될 건데 4년을 이자 한 3억쯤을 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의겸은 자기 재산에 대해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때라 봅니다.